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쌍둥이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워킹 파파 중 한 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면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떠올라 한 번씩 그리움에 사무치곤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저보다도 우리 아내를 빼다 닮은 우리 아이들 덕분에 어쩌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잘 이겨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소중한 선물을 안겨준 아내에게 고마워하며 아내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잘 키워보려고 해요. 또한 아내뿐만 아니라 저나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장모님까지도 보고 싶은 날들이 많아 그리운 마음을 꾹 참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우리 아내와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라도 저의 기억 속에 그리고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기억 한 자락 속에 너무나도 귀하고 귀했던 우리 아내와 장모님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전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며 만났습니다. 저희 둘은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같은 부서에 같은 파트로 일을 하면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을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 뒤로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성품이 고운 모습들을 보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죠. 또 아내도 저의 관심을 느꼈는지 처음에는 저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희 둘은 가까워지면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제가 느낀 아내는 제가 겉으로 지켜봐 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고 사려가 깊으며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 전 아내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둘이서만 결혼을 약속하고 장모님을 만나 뵙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장모님을 만나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만나기 전에 내가 우리 집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 이 이야기를 미리 해주는 이유는 자기가 내 과거를 먼저 듣고 우리 집안의 사연을 다 알고 나서도 우리 가족이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어서야. 그리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엄마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해주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귀담아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할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 저는 저 작고 예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겁이 나긴 했지만 어떤 사연이 있어도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기에 크게 걸림돌이 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아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 장모님과 함께 겪었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말을 하면서 본인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담담해졌었는지 남의 이야기하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아빠가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셨어. 그리고 아빠뿐만 아니라 친할머니까지도 엄마를 괴롭게 하셨고 엄마 말로는 결혼 전까진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아주 180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매일매일을 술만 먹으며 살고 엄마한텐 밖에 나가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일을 시키셨나 봐. 그것도 모자라 집에만 오면 친할머니는 온갖 집안일에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시는 분이었고 아내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는 지금 내 기억에도 정말 모질었던 게 우리 엄마한테 좋은 소리 한 번 하신 적이 없었어. 심지어 나한테도. 늘 나만 보면 할머니는 나한테 짐덩이라고 하셨고 언제 커서 언제 돈 벌어오냐는 소리를 매일같이 하시던 분이었어. 근데 난 워낙에 어릴 때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아무렇지 않았는데 엄마가 그걸 되게 마음 아파하셨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아빠는 허구한 날 엄마를 때리고 내가 아빠를 말리면 우리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도 니네 엄마 꼴 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죽은 듯이 있어라. 너네 엄마 맞아도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알겠더라고. 할머니랑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 그때도 엄마는 그냥 나를 꼭 안아주면서 아빠한테 맡기만 했었는데 한 번은 엄마가 너무 힘들었는지 할머니한테 소리치면서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있었어. 그때 내 기억에 난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밥 준비하는 우리 엄마 뒤통수를 할머니가 확 때려버리는 거야. 순간 엄마는 놀라서 칼질하다가 손까지 베일 뻔했던 것 같아. 거기에서 우리 엄마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날 미워하고 날 싫어하냐고, 자기가 시집와서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서 그러는데 진짜 그때 우리 엄마는 너무 처절해 보이더라. 근데 그때도 할머니는 진짜 너무하신 대답을 하던 거 있지? 그때 할머니 대답이 미운데 이유 있냐? 나는 그냥 네가 꼴 보기 싫어. 그냥 네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 들어오고 나서 내 아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야. 네 팔자 때문에 내 아들 팔자까지 꼬였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라. 너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 아쉬워할 사람 아무도 없다. 나는 이제 네 뒤통수만 봐도 열이 뻗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는데도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때 우리 엄마도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이유를 못 느꼈는지 그날 밤에 바로 날 데리고 짐만 싸서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 나중에 그냥 엄마가 그 동네에서 좀 친하게 지내던 분이랑 통화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아빠 집에서는 엄마가 나가도 아무렇지 않아 있었다나 봐.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면서 그 뒤로 우리 엄마랑 날 전혀 찾지 않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 뒤로 나랑 엄마는 둘이서 살게 됐는데 오히려 난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좋았어. 우리 엄마 고생하는 것도 더는 안 봐도 돼서 행복했고. 누군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그 이야기를 아내는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사연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있지, 그때 엄마가 진짜로 힘들어했던 건 따로 있었어. 폭력을 일삼는 아빠와 막말을 퍼붓는 할머니 손에서 벗어난 건 정말 기쁜 일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돈이 없었어. 엄마가 벌어가는 족족 그 두 사람들이 다 썼었기 때문에 엄마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엄마가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한테 한 말이 미안하다는 거였어. 우리 지금 집에서 나오긴 했지만 잘 곳이 없다고. 오늘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할 것 같다고. 나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가 진짜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추운 날에 우리는 집 나온 첫날 아무 데도 못 가고 그 근처에 있던 지하상가로 들어가서 잤어. 그래도 그 지하상가로도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더라. 오히려 나는 거기가 내가 원래 살던 집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 아니, 다른 가족들은 아예 없었어? 친척들이나 장모님, 형제, 하다못해 부모님 집도 없었던 거야? 없었어. 우리 엄마가 고아였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친척이 없어. 아무튼 그 뒤로는 엄마가 찜질방에서 세신사로 일할 때는 찜질방에서 지내고 식당에서 일할 때는 숙박이 되는 식당으로 가서 지내고 그 뒤로는 엄마가 열심히 돈 모아서 월세방 하나 구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었어.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늘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직 뵙진 못했지만 아내보다 더 끔찍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냈을 아내의 어머니를 생각하니 더더욱 가슴이 아팠죠.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 견뎌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정말 대단해. 진짜 존경스러워. 나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당신처럼 밝게 자라지 못했을 것 같아.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내 아내 될 사람이 그리고 내 장모님 되실 분이 이렇게나 강인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었다니
나 진짜 감사해. 너무 행복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 듣고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나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 이것도 당신이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뭔데? 다 말해. 어떤 것이든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엄마 지금까지 고생만 하신 분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결혼해도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우리 엄마 나 없으면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가족도 친구도 남편도 없이 사신 분인데 내가 결혼하고서 떠나버리면 아무리 가까이 지낸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걱정되고 신경 쓰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줄 수 있어? 저는 아내의 말에 순간 고민이 되긴 했지만 아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기에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말을 내내 듣는 동안 어쩌면 장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었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저는 잠깐 고민을 하고서 바로 아내에게 대답을 했죠. 그래, 그러자. 같이 모시고 살자. 나도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긴 했어. 이젠 당신 혼자 말고 우리 둘이 같이 모시고 살면서 장모님 더 행복하게 해드리자. 나도 아들처럼 장모님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 모실게. 고마워. 진짜 우리 애인 최고다. 내가 당신 아내가 되는 것보다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이야. 아내와 저는 그렇게 또 결혼 전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아내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그 아픔을 같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은 원래 살던 집은 처분하고 그 돈과 저희가 모은 돈, 또 저희 집에서 도와주신 결혼 자금으로 넉넉하게 집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같이 사는 것에 동의를 하셨고 장모님이랑 같이 살려면 집도 넓어야 할 것 같다면서 흔쾌히 1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주셨어요. 그나마 저희 부모님은 과수원을 하면서 돈을 잘 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아파트 한 채를 얻어서 장모님 방, 저희 방으로 나누어 생활을 했고 결혼 후 2년 정도는 장모님도 원래 다니던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나중엔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나면서 그때부터 일을 그만두셨어요. 우리 집의 경사는 다름 아닌 쌍둥이의 출산이었습니다. 쌍둥이인 이 아이들을 아내 혼자서 키울 수는 없어서 장모님이 다니시던 식당을 그만두시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같이 육아를 해주면서 지내셨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뒤에는 장모님 혼자서 아이들을 육아해 주시고 아내와 저는 맞벌이로 일을 했고요. 장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로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장모님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불편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려운 존재인 장모님과 같이 산다는 게 편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근데 장모님은 정말이지 저의 예상과는 많이 빗나가는 분이셨어요. 아내의 밝은 성격이 여기에서 왔구나 싶을 정도로 장모님은 밝고 유쾌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내보다도 오히려 장모님 덕분에 매일을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특히 장모님과 저는 둘이서 취미생활이 비슷했는데요. 그건 바로 퇴근 후에 가볍게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저는 늘 퇴근하고 장모님께서 차려놔 주신 저녁을 먹고 나서 꼭 거실에 앉아 장모님과 둘이서 고스톱을 치곤 했었어요. 아, 장모님, 밑장 빼기 있습니까? 장모님 지금 손에 따로 패 들고 있는 거 다 보여요? 반칙 쓰시면 저 2배로 돈 받을 겁니다. 아이고, 진짜 젊은 사람이 그런 거 모른 척 해줘야지. 정말 너무하네. 아이, 몰라. 패퇴. 오늘 하루 종일 자네가 이겼잖아. 아이, 나 한 판만 봐줘. 봐주는 게 어딨어요. 공정하게 하는 거죠. 어젠 장모님이 혼자 다 가지고 와서는 저 한 번도 안 봐주셨으면서. 에이, 참, 늙은이 우대라는 것도 있잖아. 하여간에 쪼잔하긴.
내가 진짜 장모님 때문에 못 살아요. 알았어요. 한 번만 모른 채 해드릴게요. 이렇게 저희들은 친구처럼 고스톱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저희 부부의 살림을 다 관리를 했어요. 월급도 아내 손에 다 들어가고 저는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가끔씩 제가 용돈이 부족하다며 늘 아내에게 투정을 많이 부리곤 했었죠. 여보, 나 용돈이 진짜 너무 적어. 나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 이번에 나 학교 동기들하고 모임도 있어서 돈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조금만 올려줘라 여보야. 안 돼. 당신 지난달에도 용돈 더 달라고 해서 줬잖아. 아꼈어. 우리가 아꼈어야 나중에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차도 바꾸고 하지. 안 돼. 아꼈어. 진짜 너무하네 우리 여보.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용돈으로 혼인하고 있으면 옆에서 장모님은 얄밉게도 꼭 한마디씩 거드셨어요. 여보게 사위.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야. 말 잘 들어. 우리 딸이 하는 말 못 들었나? 돈을 아껴야 집도 사고 차도 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꾹 참아. 에이 참, 진짜 장모님도 너무하시네. 어떻게 된 게 모녀가 내 편이 아무도 없어. 한껏 삐진 저를 보면서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기도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그런 날에는 장모님이 몰래 저를 불러 하시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자네 용돈에. 내가 자네 앞에서 농담한다고 우리 딸 편들고 그랬지만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돈 쓸 일이 생각보다 많은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자네 용돈에 보태 쓰게. 근데 우리 딸 말도 맞지 뭐. 아껴 써야 집도 사고 차도 사는 거니까. 그러니 자네 돈은 열심히 아끼고 내 돈은 가져다가 펑펑 써. 부족하면 또 말하고. 알았지? 우리 예쁜 사위. 장모님, 아이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농담인 거 저도 다 알아요. 그리고 아까 안 그래도 와이프가 저보고 마지막이라면서 5만 원 쥐어주던데요. 아주 그냥 나 우리 모녀사랑 듬뿍 받으면서 살아서 오래 살겠어요. 아이고 그랬어? 아니 그럼 도로 내놓던지. 자네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우리 사랑 먹고 오래 살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나. 내가 자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몰라. 우리 집 복덩이야 복덩이. 그러니까 오래오래 우리 딸내미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줘. 네 장모님, 어디 우리 와이프만인가요? 저는 장모님하고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장모님은 이렇게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와 장모님은 노래방도 자주 같이 가고 늘 밤에는 아내까지 함께 맥주도 한 캔씩 마시면서 소소하면서도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행복했고 장모님이 있어서 든든했고 또 나중에는 우리 쌍둥이들이 있어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끝이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은 평생을 돈은 버는데 시간을 쏟으신 분이셨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장모님의 돈을 쓰지 않으려고 했고 어쩌다가 주시는 용돈도 잘 모아두었다가 장모님을 여행 보내드리거나 장모님께 선물을 하는데 많이 쓰곤 했었죠. 그런 걸 장모님도 티는 안 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쓰는 돈만큼은 아끼지 않고 써주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에 태풍이 오게 되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만 남겨두었던 나무들이 죄다 열매도 떨어지고 나무도 손상을 입어서 그해 농사를 망치게 된 때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망연자실하셨고 그때 그걸 수습하느라 빚까지 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근데 그때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저희 장모님이셨어요. 장모님과 저는 스스럼 없이 어떤 고민이든 다 말하는 사이였기에 저희 집안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장모님께서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걸 내미시더라고요. 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사돈댁 과수원 복구하는데 보태서 쓰시라고 해. 내가 전부 다는 못 해드려도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는가.
본인들 자식들로 생각하고서 애지중지 키우셨을 텐데 한 해 노력을 다 망쳐버렸으니 그러니까 그거라도 보태시라고 보내드려. 장모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장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모으신 건지 제가 다 알잖아요. 이럴 때 쓰려고 모은 거야. 어디 내가 죽을 때 다 들고 가려고 모았을까 봐. 그러니까 이거라도 얼른 가져다 드려. 내가 부족하지만 이 돈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 사양 말고 받게. 자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사돈댁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 전달해 드리고. 장모님께서 저에게 내주신 돈은 무려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었고 그걸로 저희 부모님 과수원을 복구하는데 쓸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집으로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셨어요. 이런 장모님, 이런 아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저에게는 천운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더더욱 장모님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장모님께서 일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장모님께 더더욱 잘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도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는 게 행복하다면서 장모님은 하루하루 즐겁게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했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가정에 크나큰 폭풍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냥 건강해서 저와 오래오래 살 것만 같았던 아내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된 일이었어요. 아내의 건강이 어느 날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면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했고 아내는 그때 여기저기 퍼져 있는 암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위암으로 시작됐지만 여기저기 전이가 되면서 온몸에 퍼져 있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내는 끔찍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죠. 아내의 항암 치료는 눈물 없이는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든 지경이었어요. 매일매일을 아내는 울었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제가 아픈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래도 워낙에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데다 정신력까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도 더더욱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근데 아내도 어느 날은 한계에 다다랐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죠. 여보, 내가 느껴져. 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 인생 이제 여기에서 끝날 것 같아. 근데 나 있잖아, 여보. 나 죽기 싫어. 나 살고 싶어. 나 이제야 좀 행복해졌는데, 나 이제야 좀 사는 것 같아졌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도대체 내가 왜 당신이랑 떨어져야 돼? 우리 애들은, 우리 엄마는? 나 없으면 우리 애들 엄마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엄만 친가족이라고 나 하나인데 어떻게 내가 엄마를 두고 떠나? 나 죽기 싫어, 여보. 나 정말 죽고 싶지 않아. 나 좀 살려줘. 나 좀 제발 살려내봐. 나 당장 여기에서 꺼내. 나 살려내라고. 아내는 급기야는 거의 이성을 잃으면서까지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가슴이 미어 터져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날 뿐이었죠. 왜 말이 없어? 너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당신, 나 벌써 포기한 거야? 당신 벌써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지? 그치? 나 어떡해? 나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나 진짜 죽고 싶지 않아.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여보, 정신 차려.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여자가 어딨어. 나한텐 당신 하나뿐인데. 여보, 당신 살 수 있어. 당신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더 힘내자. 내가 어떻게든 당신 살려낼게. 어떻게든 당신 암덩어리 다 없애버리고 살아 돌아오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힘내자, 여보.
고마워. 고마워, 여보. 나 진짜 죽기 싫어. 아내는 울다 지쳐 저희 품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으며 혼자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얼마 안 되어 아내는 살고 싶다는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아내의 죽음에 가장 많이 슬퍼한 건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임종을 끝까지 지켰는데 아내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아내의 손을 놓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내의 심장이 멈췄다는 기계음이 들려오는 순간 장모님은 거의 실신을 하셨죠. 안 돼. 내 딸 못 데려가. 내 딸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없어. 안 돼. 너 일어나 빨리. 너 당장 못 일어나? 왜 네가 먼저 죽어?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죽냐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안 돼. 나 절대 인정 못해. 차라리 내가 죽을게. 의사 선생님, 내 심장 우리 애한테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네? 이대로는 안 돼요. 죽기 얼마나 아까운 아이인데요. 우리 애가 얼마나 예쁜 앤데 얘가 벌써 죽어요. 말도 안 돼. 당장 내 심장 얘한테 줄 테니까 빨리 살려내요. 빨리. 옆에서 저와 쌍둥이들은 아내와 엄마를 잃은 슬픔과 함께 오열하는 장모님의 모습이 슬퍼 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장모님은 결국에는 탈수로 쓰러지셔서 아내의 장례식 내내 링거를 맞으셔야 했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아내의 가는 마지막 길을 다 지켜야 한다면서 링거를 꽂으면서도 장례식장을 벗어나질 않으셨죠. 나중에는 조금 진정이 되셨는지 웃으면서 보내줘야 한다며 끝에는 힘겹게 웃으셨고 아내는 납골당에 안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모님처럼 실신을 하진 않았어도 아내를 잃은 허망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힘들게만 느껴졌어요. 아내와 살았던 집, 아내와 자주 갔던 장소들, 아내와 함께 했던 모든 추억들이 저에게는 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사무치게 만들어 고통을 주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장모님을 보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을 보기만 해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극도로 사무쳐서 얼굴조차 보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불효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 장모님만 보면 애들 엄마가 떠올라서 너무 힘이 들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추스러지지가 않는데 그 마음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 제가 장모님을 너무 힘들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이제 분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불효인 거 압니다. 제가 몹쓸 놈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장모님을 보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집도 얻어드리고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드리면서 애들이랑 같이 종종 찾아뵐 테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정말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눈물까지 펑펑 쏟아가면서 어렵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네 속을 왜 모르겠나. 자네가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잘 알아. 자네 성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 그래도 나를 버린다고 말 안 해줘서 고맙네.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지 않아줘서 그저 고마워. 나는 언제나 자네 편이니까 자네 편한 대로 하게. 그게 우리 딸도 원하는 길일 거야. 우리 손주들 한 번씩 보여주면 더 좋고 자네 얼굴 보여주면 더더욱 좋고. 네, 자네 뜻대로 할게. 고마워. 지금까지 내 사이로 같이 지내줘서 나 정말로 행복했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장모님의 손을 놓아버렸고 장모님과는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사는 것도 힘들어서 아예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이들과 살기에 적당한 크기로 들어갔고 장모님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얻어드렸죠. 장모님은 극구 사양하셨지만 이것만큼은 해드려 할 것 같아서 제가 억지로 들어가시게 했어요. 그것까지 제가 장모님께 짐을 지우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 뒤로는 거의 6개월간 장모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종 찾아뵙겠다고 약속은 드렸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애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도저히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때 당시 저는 애들 엄마를 빼다 닮은 자식들조차 보는 것이 힘들었으니까요. 게다가 아이들도 애들 엄마에 대한 기억이 다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애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어대는 통에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저의 생각보다도 아내의 빈자리는 컸고 그것이 메꿔지고 3살이 돋아나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알기에 직접 찾아뵙지 못했어도 저는 종종 장모님께 문자로 애들 사진을 보내드리거나 전화 통화를 하곤 했었어요. 그때마다 고맙다고 하셨지만 선뜻 얼굴 보잔 소리를 장모님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거의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는 전화로만 소통을 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장모님을 못 뵌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우리 집으로 편지가 한 통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장모님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해서 보내시는 편지였어요. 장모님은 평소에 글 쓰는 걸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살 때도 시간만 나면 책상을 펴고 앉아서 일기를 쓰거나 시를 쓰곤 하셨어요. 장모님 취미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들의 추억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또 글 쓰세요? 지금 우리 집에 쌓여있는 장모님 일기만 해도 한 트럭인데 나중에 우리 장모님 일기 다 모아서 자서전 좀 내야겠어요. 우리 장모님 글솜씨는 진짜 전 세계가 다 알아야 한다니까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장모님 시집도 내드리고 자서전도 내드려겠어요. 어때요 장모님? 사위 잘 뒀죠? 얼씨구 내드려야겠어요가 뭐야. 내줘야 진짜 잘 둔 거지. 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내줘. 내 평생 꿈이 소설가였던 거 알지? 내 꿈 이뤄줘봐. 그럼 진짜 우리 사위 잘 뒀다고 내가 아주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닐 테니까. 아이 참 우리 장모님 하여간에 깐깐하셔. 알았어요 알았어. 조만간 제가 내드립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장모님 덕에 저희는 이런 소소한 농담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어도 책은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생신에 아내와 함께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장모님의 일기와 시들을 줄여서 책을 만들어 드리는 거였죠. 어렵지 않았어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아내가 장모님의 글들을 전부 컴퓨터로 옮겨 적었고 저는 그것을 제 본집에 맡겨 책처럼 만들었을 뿐이었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장모님의 자서전과 시집을 딱 2권 만들어 저희는 장모님 생신에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때 장모님의 반응은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머나,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든 거야? 이게 정말 내 책이야? 아유, 이게 정말 내 책인 거야? 어머나 세상에, 내 꿈이 이루어졌네. 내 꿈이 다 이루어졌어. 내가 진짜 사위 잘 뒀네. 진짜로 사위 너무너무 잘 뒀다. 고맙네. 고마워. 장모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셨고 한동안은 그 책을 주무실 때도 껴안고 잘 만큼 아끼셨어요. 그런 추억이 있기에 저는 장모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보며 그때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이 여전히 글 쓰는 거 멈추지 않으셨구나 싶어서 반갑기까지 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었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눈물과 함께 온 몸이 다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사위 잘 지내고 있는가? 종종 핸드폰 사진으로 보여주는 얼굴에 자네는 없어서 얼마나 서운한지 자넨 모를 거야. 우리 손주들도 귀하고 보고 싶은 내 새끼들이지만 자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네. 나는 우리 손주들보다도 자네가 더 귀해. 그래서 자네 보고 싶은 마음 가장 크고, 우리 딸 그렇게 보내고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 살은 더 안 빠졌는지,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궁금해. 근데 자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하네. 그리고 그때까지 자네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볼까 해. 이것만큼은 나의 즐거움이니 막진 않겠지? 보고 싶다, 우리 사위. 잘 지내고 있게나.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간 잊고 있었던 장모님과의 그 따뜻한 추억들이 다시금 떠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별개로 나에게는 소중했던 존재인 장모님을 왜 잊고 있었던 걸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또 이걸 보니 아내와 셋이서 행복했던 때가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차마 답장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장모님은 그 편지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통씩 편지를 보내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위, 우리 손주들은 밥 잘 먹고 잘 크고 있지? 얼마 전에 보내준 사진 보는데 어느새 내 새끼들이 이만큼이나 컸구나 싶어서 어찌나 기특하던지. 자네가 고생이 많았을 게 훤히 보이더구만. 이제 나도 늙었는지 혼자 살면서 시작한 식당일 힘에 부치는 듯해. 그래서 다른 일을 좀 알아보려고.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그동안 자네 집에서 편하게 살았던 게 큰 복이었구나. 새삼 깨달아지더라고. 자네의 희생 덕분에 내가 행복했어. 보고 싶구나, 우리 사위. 장모님의 편지는 대부분 이렇게 소소한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정리해서 장모님을 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말 현실은 저에게 가혹하더라고요. 이제야 장모님을 뵐 용기가 생겨났을 무렵 장모님께서 보내오신 편지 한 통에 저는 거의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위 김서방, 아마도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 이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힘에 부쳐. 긴 말 필요 없고 내 집에 가면 장롱이 하나 있을 거야. 거기에 보면 상자가 하나 있을 테니까 그것 좀 열어봐. 그럼 자네에게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을 거야. 그걸 보고 자네가 다시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네. 사랑하는 사위야, 내 사위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나한테는 평생 은인이나 다름없는 게 바로 자네야. 그러니 사람 살렸다는 자부심 가지고 앞으로 살도록 해. 그리고 이제는 내 딸도 있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자네 아직 창창한 나이이지 않은가? 자네 덕분에 행복했네. 고마워. 잘 살아. 저는 이 편지를 읽자마자 혼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께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그날로 바로 장모님 댁으로 갔어요. 편지 안에 있던 장모님 댁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신 걸까 전화를 해봐도 받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가서 장모님의 행방을 물었고, 다행히도 그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장모님과 친하게 지내셨는지 장모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셨죠. 놀랍게도 장모님이 계시는 곳은 호스피스 병동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장모님이 계신다는 곳으로 달려갔고 거기에서 장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자네가 여길 어떻게 왔는가?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프셨으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장모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다 제 불효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장모님을 끌어안고는 사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장모님 역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괜찮네, 괜찮아. 차라리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따로 산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 딸도 자네를 힘들게 했는데 나까지 자네한테 짐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 나는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이제 울지 말어.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 됐지. 아유, 우리 사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살이 다 빠져서 왔네. 그 건장하고 늠름하던 체격 다 어디 갔어? 그러게요. 제가 벌 받은 거예요. 장모님을 끝까지 잘 모셨어야 했는데 장모님이 안 계시니 맛있는 집밥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살이 쏙쏙 빠지네요.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건지. 아이고 참, 괜찮대도. 나 이렇게 얼굴 봤으니 됐다고. 뚝 그쳐. 우는 얼굴 그만 보여줘. 난 웃는 얼굴 보고 싶어. 우리 사이 웃을 때면 나까지 덩달아 기분 좋아졌었는데 우는 꼴 보여주니 아유 싫다 싫어. 장모님은 밝은 천성답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 역시도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 보인 장모님은 너무나도 수척해 있으셨거든요. 장모님, 아니 도대체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왜 그동안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몇 년 전에 나도 암이 좀 있었는데 그거 그냥 떼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혼자서 몰래 치료하고 말았거든. 근데 얼마 전에 보니 그게 다시 재발이 됐다지 뭐야. 이번에는 아예 손을 쓰기가 어렵게 되었다네. 이제 거의 뭐 일주일 정도 남았다나 뭐라나.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편지를 쓰게 된 거야. 그 편지 덕에 자네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장모님,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난 놈이라 장모님 혼자 고생하시게 만들었어요. 저 이번에는 장모님 포기 못합니다.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요. 괜찮어. 아유 괜찮어. 나는 다 이해해. 우리 사위도 우리 손주들도 그저 건강하면 됐지. 난 다 괜찮어. 저는 괜찮다는 장모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죄송함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들도 학교에 사정을 말해놓고는 그때부터 장모님을 간호하며 장모님과 함께 지냈어요. 애들도 할머니를 오랜만에 뵈니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왜 아파요? 아프지 마요. 빨리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할머니가 해주는 간장 계란밥 먹고 싶어요. 할머니 빨리 우리 집 같이 가요. 아이고 그래 내 새끼들. 못 본 새 키가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장가들 가도 되겠네 이제. 장모님은 쌍둥이 손자들과 함께 긴 회포를 나누셨어요. 내내 함께하면서 그동안 못 풀었던 회포도 풀고 재미난 이야기도 하면서 장모님과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 사이사이 장모님은 고비가 몇 번 왔었는데 그때는 저와 애들 모두 초긴장을 하면서 장모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 고비도 잘 넘기셔서 저는 더 오래 사실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장모님은 끝내 우리와 함께 산 지 5일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장모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우리 애 그렇게 되고 나서 나랑 같이 떨어져 산 거에 대해서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마. 자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생각했는지 나는 다 알아. 그래서 다 이해해. 오히려 그렇게 나와줘서 부모된 입장으로선 고맙기까지 했네. 우리 딸이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자넨 절대로 나랑 떨어져 산 것에 대해 죄책감 가지지 마. 알았지?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내 마지막을 지켜주고 있지 않나. 나는 그거로 충분하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나한테도 미련을 버려. 그리고 새 인생 살아. 나랑 우리 딸은 이제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니 자네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면서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게나.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지? 장모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모님, 더 오래 사셔야죠. 저한테는 장모님이랑 아내가 전부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알어. 그러니까 이런 말도 내가 하는 거야. 우리 사위 정말 고마웠고 내가 진짜 많이 사랑하네. 장모님, 저도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장모님은 이 말의 끝으로 다음날 생을 마감하셨고 저와 아들들은 눈물을 흘리며 장모님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장모님만큼은 가시는 길을 씩씩하게 보내드리고 싶어 장례식 내내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밝게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장모님의 마지막 바람이기도 했었고요. 그 뒤로 장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저는 깜빡했던 장모님이 보라던 상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전의 아내와 장모님과 셋이서 찍었던 사진과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잘 담겨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통장 2개가 있었는데 그건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 이름 앞으로 하나씩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 안에 든 돈은 무려 각각 1,3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그 상자에 든 것들을 껴안고는 펑펑 울었습니다. 장모님, 보고 싶습니다. 장모님, 사무치게 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당신 딸과 행복하신가요? 저 없이, 우리 애들 없이 행복하신가요? 저는 너무나도 힘이 드네요. 너무 보고 싶네요. 하지만 저 이젠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장모님 목까지, 그리고 우리 아내 목까지 잘 살아볼게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울면서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제 곁에 장모님과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밖에 있다가 제가 우는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로 와서 꼭 껴안아 주더군요.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지키며 살아야겠죠. 여러분,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2명의 생명을 보내고도 저에게는 또 책임져야 할 2명의 생명이 남아있는 걸 보니 신이 저에게는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부디 제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보, 장모님, 하늘에서 보고 계신가요? 저 앞으로 잘 살아볼게요.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당신들 목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당신들 곁에 갈게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보고 싶습니다.